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릿끼릿의 끼릿입니다. 안녕하세요, 끼릿님분들. 자,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장이 조금 안 좋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은 빨리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LG 그리고 LGU의 기차는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 뒤에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그때는 어떤 흐름이 보여질지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페이 가치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가치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내년이면 안 좋을 수가 없는 주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한번 보고 마지막으로 코스닥이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락의 폭이 크다 보니까 하루 만에 천스닥이 깨져버리는 상황이 나와버렸죠. 자, 그래서 오늘 장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시황정리 경진수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4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진짜 빨리 끝낼 거예요. 집중! 자, 오늘 장 정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마이너스 2.2%나 하락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정도면 거의 폭락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코스닥이 2%가 빠졌다는 거는 여러분들 계좌의 몇몇 종목들은 거의 4에서 5% 정도 빠진 종목도 존재하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등락 종목을 보시면은 상승이 189, 하락 700, 상승이 235, 하락 1133. 이 정도로 오늘 장은 매우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의 특징은 딱히 없었습니다. 그냥 장 시작하자마자 보시다시피 개인분들은 쭉쭉 사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은 미친듯이 매도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선물시장, 현물시장을 합쳐서 외국인이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돈을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에 공매도가 시작하는 데에 발맞춰 외국인의 탈출이 있을까봐 조금 걱정이 되는군요. 그리고 오늘의 코스피 매동을 살짝 살펴보자면 개인분들이 1조 원 매수, 외국인 6천억, 기관 4천억을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700억 정도만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군요. 그리고 환율을 살펴보자면 지금 현재 1112원까지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조금 빠졌다가 다시 결국 올라서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으려면 이 환율이 조금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여기서 버텨줘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특징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기린이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기린이분들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항상 오르기만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날도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아직까지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만약에 박스라고 쳤을 때 상단에 위치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걱정이 되신다면 10% 정도의 현금 비중은 여러분들의 투자를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 편하게 해주고요. 자, 이제 5월까지는 이틀밖에 남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오늘 힘이 조금 부족하다면 힘내시고 또 내일 장은 내일 열리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의 특징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와 LGU 드디어 마지막 차를 타고 떠났는데요. 그런데 LG를 보면 조금 이상하죠? 6.7%나 오르고 마감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 막판 3시 20분까지는 분명히 한 1에서 2%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종가에 4% 정도 상승을 해서 6.75에서 마감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분할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도 존재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과연 이 LG와 LGU 이제 한 달짜리 성형수술을 하러 떠나는데요. 과연 한 달 뒤에 그 성형이 잘 되었을지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죠. 혹시나 주사위를 던진 기린이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부터 한 달 동안은 난 이런 거 산 적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이게 오르는 것도 내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쨌든 LG 주주분들 진심으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현대차와 포스코인데요. 오늘 장이 조금 안 좋았는데 포스코는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1% 떨어지는 건 괜찮아 나 좀 떨어질게, 나 한 2%도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고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겠죠. 그리고 철강이 이렇게 좋은 이유는 어제 다뤄드렸기 때문에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오늘 같은 장에도 0.6% 상승을 해줬는데 일단 그럼으로써 이렇게 차트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21선 보라색 선을 귀신같이 지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앞으로 한 며칠간의 포인트는 이 차트를 지키는가 아니면 이걸 뚫고 내려가는가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보자면은 혹시나 현대차에 관심 있고 그 다음에 현대차에 확신이 있다면은 1년 이상 보고 지금 현재는 매수하기 괜찮은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누가 뭐래도 코스피가 3,300, 3,400까지 가려면은 현대차와 삼성전자를 빼놓고 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오늘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았죠. 이렇게 SK머티리얼즈,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쟁쟁한 코스닥 10위 안에 있는 기업들이 5% 이 정도로 하락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코스닥이 사실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다음 주가 되면 공매도가 시작하게 됩니다. 공매도가 만약에 뭔가를 때린다면 뭐부터 때릴까요? 당연히 고평가를 때리겠죠. 그리고 그 타겟은 덜 오르고 그 다음에 조금 탄탄한 코스피보다는 조금은 더 성장주가 많고 그 다음에 많이 오른
코스닥을 때릴 확률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모두 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코스닥에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지금 몇몇 바이오가 쭉쭉 빠지는 것처럼요. 그러니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금 단순히 한 달짜리 노이즈를 보지 마시고요. 그냥 1년 뒤를 보십시오. 그리고 1년 뒤에도 이 회사 확실히 성장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냥 쭉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쿠콘이 상장을 했습니다. 저 기릿은 얼마에 팔았냐고요? 만약에 있었다면은 아마도 한 8만원 정도에서 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항상 이때쯤에 팔거든요. 한 5분에서 10분 보고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매도를 하는데 기린이 분들은 잘 매도를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기린이 분들 항상 알려드렸죠. 상장한 주식은 이렇게 뭐 따상을 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건 우리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상장하고 한 9시 5분이나 9시 10분 사이에 매도하는 게 가장 깔끔하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히게 공모가가 45,000원이었죠. 그런데 딱 2배인 9만원을 찍고 이렇게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콘을 오늘 매도하신 기린이분들 치킨 시키세요! 자, 오늘의 경제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SKIT 청약 1시간 만에 증거금 6조 원이나 몰렸다고 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자, 올해 상반기 IPO 최대어로 꼽히는 SKIT가 청약 열기가 첫날부터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경쟁률이 치열하니까 아마도 우리가 받을 주식은 한 개 정도는 더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또 우리가 어떤 민족이겠습니까? 복불복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기린이분들 모두 다 최대치를 받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자, 우리의 몸값은 16조, 실수로 드러난 카카오페이의 야심. 과연 실수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페이가 상장 시 기업 가치를 최대 16조 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누가요? 자기네 스스로가요. 그런데 시장 예상치는 10조 원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60%나 괴리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과연 이게 무슨 소린가? 왜 이렇게 실수라고 하는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페이는 전날 유가증권 시장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면서 공모 예정 금액과 희망 공모가를 노출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일반적으로 공모가는 상장 예심에 통과한 후 증권 신고서를 제출할 때 밝힌다고 합니다. 그러나 카카오페이는 예심 서류를 공시 채널에 올리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적시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은 그게 삭제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카카오페이가 그거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마도 조금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려고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개된 공모 개요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의 주당 발행가는 73,700원에서 96,300원 무조건 최상단이 되겠죠. 그러니까 96,300원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시가총액이 12조 8,400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은 지금 현재 HMM이 12조 7천억인데 그거를 제치고 32에 바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공모가를 보통 20에서 40% 할인해서 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카카오페이 가치는 아까 보셨던 12조 플러스 30-40%를 더 해본다면 16조 원의 가치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카카오페이가 얼마나 성장을 했느냐? 2017년에 약 6천억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년 만에 27배나 불어났다고 하네요. 진짜 괴물 같은 성장을 해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카카오페이가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해버리니까 증권업계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NH와 교보증권은 10조 3천억, 그 다음에 SK는 10조 7천억을 예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핀테크 기업은 예상 거래액에 0.1배를 적용해 기업 가치를 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카카오페이의 거래액이 67조 원이라면 시가총액은 6.7조 원이 적당하다. 그리고 올해는 100조 원에 육박할 거니까 거기서 0.1배인 10조 원이 적당하다라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베스트 증권에서는 이례적으로 18조 원을 제시했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업계는 이번 실수로 카카오페이의 야심이 드러났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카카오페이가 16조 원의 기업 가치를 내세우면서 원래 20조 원을 목표로 했던 카카오뱅크 공모가에도 관심이 쏠린다고 합니다. 카카오페이가 16조니까 잠깐만, 야, 우리는 카카오뱅크야. 그러면은 한 25조 아니 30조 내놔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뭐 어쨌든 빨리빨리 상장해서 우리 기린이분들 치킨값 벌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 SDI 매출이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영업이익 147%나 올랐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삼성 SDI가 배터리 부분 매출 증가에 힘입어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삼성 SDI는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3조 원, 그 다음에 1,300억을 기록하고 전년 동기 대비 23%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146%나 늘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이제 기린이분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뉴스 보고 야, 잠깐만, 삼성 SDI가 최대래 최대, 그러면 이거 사야겠어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장이 조금 안 좋긴 했지만 보통 지금 나오는 실적은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니, 그런데 기린님, 그 어닝 서프라이즈인가 뭔가 해서 막 올라가는 경우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있긴 한데요. 하지만 그 경우는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거의 10%에서 20% 이상 아무도 예상 못한 진짜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주가가 그렇게 상승하는 겁니다. 하지만 대형주면 대형주일수록 많은 증권사들이 정말 깊게 분석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 진짜 서프라이즈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모두가 다 열심히 예측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린이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진짜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주가가 쭉쭉 올라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중소형주에서 많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엄청나게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어쨌든 2차전지 그때 한번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는 걸 알 수 있네요. 폭스바겐 사태가 일어난 지 어느덧 2달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 기린이분들 정말 걱정 많으셨는데요. 자, 이렇게 결국 시간은 지나가고 좋은 주식이면 주가는 다시 회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전부 다 회복은 하지 못하겠지만 아직까지 상승 동력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장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고 내림이 있으면 또 오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햄버거가 먹고 싶은 기사입니다. 노브랜드버거 가성비 통했다. 실적 매장이 쭉쭉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랜드 론칭 20개월 만에 100호점을 벌써 오픈했다는 소식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신세계푸드의 노브랜드 버거가 빠른 속도로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 저 길이 또 진짜 먹고 싶습니다. 이거 경북권에는 아직 없죠. 저 기릿은 참고로 햄버거 그러고 보니까 치킨, 햄버거, 피자 이런 걸 좋아하네요. 어쨌든 이 햄버거를 많이 좋아하는데 이 노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서울에서밖에 못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구 경북권에 생기면 꼭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신세계푸드는 다음 달 7일 노브랜드버거 100호점으로 SSG 랜더스필드점 야구장이죠. 거기에 오픈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지난 2019년에 처음으로 홍대에 매장을 오픈했는데 단 20개월 만에 100개나 만들었다고 볼 수 있군요. 그러니까 한 달에 5개의 지점씩 오픈했다는 소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브랜드 버거의 장점이 뭐냐? 신세계푸드가 가성비를 앞세워 론칭한 버거 전문 브랜드라고 하고 있고요. 다른 브랜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면서 품질은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어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MBB 시그니처는 단품 가격이 3,500원인데 타 브랜드의 치즈버거 대비 1,000원가량 저렴하다고 합니다. 혹시 기린이분들 중에서 노브랜드 버거 드셔보셨다면 후기를 꼭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미국 반덤핑 과세 피하자 타이어 3사가 해외 공장 잇따라 증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그 내막이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국내 타이어 업계가 미국 정부의 반덤핑 추가 관세 부과에 따른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잇따라 해외 공장 증설에 나서고 있다. 업체들은 2개월 앞인 국제무역위원회 ITC 최종 판단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사실상 결정을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자 미국 본토에서 생산을 모색하는 모습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금호타이어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미국 조지아주에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약 2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다른 회사들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외에 공장을 증설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타이어 3사의 북미 매출 비중은 넥센 27%, 한국 26%, 금호 24%, 이 정도면 엄청나다라고 볼 수 있겠죠. 4개 중에 1개는 미국에서 팔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에서 반덤핑 추가 관세를 때리게 되면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위에서 보시다시피 지난해 말 DOC는 반덤핑 예비 판정을 통해서 한국 타이어 38%, 넥센 타이어 14%, 기타는 27%의 추가 관세율을 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ITC에서 오는 7월에 추가 관세율을 최종 판단하는데 거의 결정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국내 타이어 업체들은 아유 당연히 아니다. 우리는 덤핑 판매를 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하지만 바이든 또한 아메리카 퍼스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결국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시다가 혹시 이 단어를 모르실까봐 한번 가져왔는데요. 자, 반덤핑이 뭐냐? 영어로 하면은 안티 덤핑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덤핑이 뭐냐? 어떤 국가의 제품이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어 수입 국가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무역 행위를 덤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우리나라로 쭉쭉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의 기존 업체들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내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덤핑 업체나 덤핑 국가의 수출품에 고유를 관세를 때린 다음 그렇게 관세가 올라가니까 자국내 산업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세금도 걷고 일석이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바로 반덤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런 식으로 미국에 또 공장을 짓게 되면 투자금은 들어가겠지만 또 그만큼 많이 팔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자가 검사 키트가 이르면 주말에 출시한다는 예정이네요. 가격은 1만원에서 12,000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집에서 이제 직접 야 잠깐만 나 코로나인가? 아 그런데 저기 병원 가기는 좀 그래.
그러면은 이걸 사서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군요. 자, 28일 진단키트 업계에 따르면 휴마시스는 자가검사용 코로나19 신속 항원 진단키트를 한 개당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판매하는 쪽으로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휴마시스 제품은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5월 첫째 주 초부터 약국과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소비자 가격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아래 보시면은 공장 출고가가 7,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서 결정될 거라고 하네요. 자, 이 진단키트의 방법이 어떤 거냐? 직접 코 속에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검사 결과는 15에서 20분 이내에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원 방식보다 민감도가 낮아 코로나19 확진용이 아닌 보조적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양성을 의미하는 붉은색 두 줄이 나오면 반드시 PCR 검사를 받아야 되고 음성을 의미하는 붉은색 한 줄이 나타나도 감염이 의심되거나 증상이 있으면 PCR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조적으로만 사용하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군요. 자, 그래서 이걸 보고 휴마시스의 차트를 한번 보러 갔는데 야, 대단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알았나요? 아니, 옛날부터 이미 소문이 나 있었나 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의 5,000원에서 지금 현재 25,000원까지 5배를 거의 한 달 만에 오른 걸 확인할 수 있군요. 혹시 휴마시스에 투자하시는 기능분들 계신가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말씀드리지만 절대 휴마시스 매수 추천이 아니라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런 뉴스가 있고 그 뉴스의 주인공인 휴마시스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삼성 로봇 청소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가격이 조금 흉악하다고 합니다. 자, 159만원이라고 하는데요. 로봇 청소기가 왜 159만원이나 하지? 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에는 다양한 첨단 기술이 들어가며 제품이 사물을 인식해 가전이나 가구 주변을 꼼꼼히 청소하거나 위험한 장애물을 피하기도 한다. 자, 그리고 이러한 저러한 기술들이 담겨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동차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라이다 센서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다 넣었다고 볼 수 있겠군요. 또한 제품에는 음성 인식 기능도 있는데요. 사용자가 TV 주변 청소해줘 라고 말하면은 청소기가 알아서 TV 주변만 청소 좀 대단하네요. 그리고 펫케어 서비스로 외출 시 홀로 남은 반려동물을 청소기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으면 당연히 다른 것도 엄청나겠죠. 바로 가격인데요. 카메라, 센서, 음성인식 이런 기능이 담겨 있지만 가격이 159만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59만원, 89만원짜리 제품도 있지만 그만큼 옵션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음성인식, 카메라는 빠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CES 2021에서 혁신상을 수상할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하네요. 혹시 이런 제품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은 매수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청소 잘하는지 그때 꼭 알려주시기 바래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끼리 또 한번 매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59만원짜리로요. 사실 음성인식이랑 카메라는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기계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귀엽게 생긴 것 같기도 하네요. 자, 네이버 JTBC와 함께 쭉쭉 크는 티빙 가입자 17.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 같이 CJ ENM을 공부했을 때 티빙의 가입자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얼마 전에 다룬 뉴스에서 넷플릭스의 가입자가 쭉쭉 떨어지니까 주가도 같이 팍팍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OTT 업체들은 가입자 증가 수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 ENM 계열 토종 온라인 서비스 업체 티빙이 네이버 덕분에 웃고 있다. 네이버의 유료 회원제 서비스 덕분에 티빙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그리고 저 길이 또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이번에 네이버 유료 회원을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입하게 되니까 안 사도 되는 물건을 계속 사게 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언젠가는 쓸 거니까요. 잘 샀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네이버 멤버십 때문에 티빙 유료 가입자 수는 2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티빙의 월간 이용자 수는 327만 명으로 12월에 비해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1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1위인 웨이브가 현재 368만, 그러니까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격차를 쭉쭉 좁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티빙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나 아니면은 디즈니 플러스가 더 중요한 게 아니겠죠. 바로 웨이브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OTT를 사용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넷플릭스가 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티빙이나 웨이브가 하는 일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 격차를 지금 현재 좁히고 있으며 그 이유는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을 가입하면은 티빙 방송 무제한 이용권을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월간 이용자 수가 쭉쭉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네이버 멤버십 제휴 이후 티빙 유료 가입자 수는 더 많이 늘었다고 하네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길이. 티빙 방송 무제한 이용권을 주는데 티빙 유료 가입자는 따로 있다는 거야? 네, 맞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 보니까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 티빙 방송 무제한 이용권은 주는데 하지만 유료 가입을 따로 해야 다른 컨텐츠들을 함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티빙을 온전히 다 누리려면 몇천 원 정도는 더 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기릿은 티빙에 들어가서 살짝 실망을 했습니다. 야, 이거 결국 낚시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뚜껑을 까고 봤더니 사람들이 어차피 티빙 방송 무제한 이용권을 받은 김에 거기서 몇천 원을 더 주고 유료 가입을 더욱더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군요. 그래서 결국 네이버와 CJ ENM의 동맹이 이렇게 톡톡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CJ ENM의 차트 지속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 번쯤은 이렇게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흐앙 하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인내심이 필요하겠군요. CJ ENM 주주분들을 위해서 쭉쭉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은 오를 수밖에 없는 기업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진을 보면은 바로 느낌이 오죠. 거리두기 완화 시 오를 종목 카지노주 투자해 볼까? 저 기릿도 개인적으로 정말 좋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은 당연히 코로나는 어떻게든 없어지겠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못 갔던 곳을 다시 찾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부가 올해 3분기까지 전 국민의 70%에 해당하는 3,600만 명에게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하자 카지노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재개되면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백신 접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카지노 회사 실적이 내년에야 개선될 전망이라서 현재는 투자에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정말 내용을 깔끔하게 보자면은 키움증권은 국내 유일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목표 주가를 최근 25,000원에서 31,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단계적으로 완화되면 고객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 정말 심플하죠.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강원랜드가 올해는 손실을 보겠지만 내년에는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만 끝나면은 V자 반등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카지노 말고 호텔도 같이 하는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그동안 다른 카지노 회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었다고 합니다. 국내 여행객들이 호캉스를 위해서 호텔을 많이 찾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키움증권은 롯데관광개발이 지난해는 714억 적자를 냈지만 올해에는 490억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년에는 거기서 또 2배 이상 오르는 1112억 원의 이익 규모를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는군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강원랜드 그 다음에 롯데관광개발 지금 현재 조금씩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을 보고 투자한다면 지금 현재 이렇게 카지노 그 다음에 호텔에 관련된 건 충분히 투자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지금 현재 실적이 잘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공매도가 시작하게 된다면 그때 공매도의 뿅망치를 맞을 확률이 조금은 존재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를 진행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경제 뉴스가 끝났고요. 오늘 또 정말 감사합니다. 왜요? 같이 공부했으니까요. 자, 내일 또 재밌는 뉴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르셨습니다. 빠이요.